골다공증에는 증상이 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미리 알아채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건강 스피드 Q&A.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양결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모든 폐경 여성에게 골 손실이 있다. 네, 맞습니다. 폐경이 되면 모든 여성에게서 골 손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폐경 후 호르몬 요법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 네, 폐경 후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호르몬을 드시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에 걸릴 수가 있다. 네, 젊은 여성분들이 관가하기 쉬운데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흔히 나타날 수 있어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골다공증에는 증상이 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미리 알아채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골다공증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뼈는 단단하고 이제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성과 파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형성이 되는 시기가 있고 점점 골 파괴가 많아지면서 뼈가 조금씩 약해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보통 젊은 시기에 한 20, 30대에는 골 생성이 최대로 많이 일어나는 시기고요. 그 이상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골 파괴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폐경이 가까운 시점이 되면 골 파괴가 빠르게 일어나서 골다공증이 가장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거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검사를 해서 수치가 얼마 이하라서 골다공증이 맞다 이렇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랑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미리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 중에서는 우리 엄마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서 관심을 끊기 쉬운데요. 젊은 여성분들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저체중이 있는 분들 아니면 무리한 운동 때문에 무배란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호르몬 이상 때문에 조기 폐경이 생기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젊더라도 골다공증의 아주 높은 위험군이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 미리 예방을 하셔야 돼요. 골다공증 검사는 골 밀도를 확인하는 덱사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덱사 검사에서 마이너스 2.5 미만일 경우에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 골다공증이 되기 이전 단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단계를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골다공증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심하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으로 이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미리 예방을 하셔야 돼요. 골다공증 검사라고 하면 무서운 검사나 아픈 검사나 이런 걸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골다공증 검사는 그냥 누워서 편히 하시면 되는 검사라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동네에 가까운 보건소나 의원, 작은 병원에도 이런 검사 기계가 흔히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치료제, 그러니까 주사나 약제 같은 거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좋은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골다공증 치료나 주사보다는 그 이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운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뼈에 꼭 필요한 성분들인 칼슘과 비타민 D는 미리미리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제는 보통 하루에 1000mg 정도까지는 드셔도 되고요. 비타민 D도 하루에 한 400에서 800 IU 정도는 매일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음식으로 말씀드리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우유나 멸치, 치즈, 두부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드시지 말아야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뼈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술, 담배, 그리고 커피, 그리고 짠 음식들 있잖아요. 가공이 많이 되고 짠 음식들. 대표적인 게 햄, 소세지 이런 종류의 가공 음식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도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위해서 오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다공증에 꼭 필요한 거는 음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운동이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약간 힘이 드는 정도의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3번, 더 많이 하시면 더 좋고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갱년기이신 분들 운동을 뭘 하냐 여쭤보면 일단은 다들 걸으세요. 갱년기 때 가장 또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체중이 늘어나는 건데, 체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걷거나 달리는 거는 무릎에 오히려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운동, 예를 들면 뭐 수영, 아쿠아로빅, 그리고 집에서 하는 헬스 자전거 같은 운동은 무릎에 많이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좋은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미리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양기열이었습니다.